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저는 동네 도서관에 지금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회사 끝나고 동네 도서관에 들려가지고 그동안 그 대출했던 책을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반납한 책이 뭐냐면 한 100만 구독자 정도를 가진 개인 방송인이 이렇게 해서 나는 개인 방송으로 돈 벌었다, 뭐 10억 넘게 벌었다, 뭐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방송에 큰 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나름 방송인이잖아요. 아마추어 방송인. 취미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사실 100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뭐 그 방송으로 10억 벌었다고 하는 건 상당한 매출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책을 빌려가지고 좀 읽어봤어요. 근데 사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진짜 방송하는 사람들이 진짜 악인들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 방송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 위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육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사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물건을 팔아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외판원이라고 하죠. 외판원. 혹은 옷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고객이 듣기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 어렸을 때 얘기인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티셔츠를 하나 사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티를 입고 왔더니 친한 친구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야, 그 옷이 그게 뭐야? 왜 이렇게 그렇게 이상하고 안 어울리는 옷을 그렇게 입었어? 막 그러는 거야, 친구들이.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을 때 백화점 직원은 손님 너무 멋있다 막 그러는 거야. 그거 입으니까 너무 잘생겨 보이고요, 너무 괜찮네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해야지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판원들, 뭐 판매원들을 보면은 남의 비위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그거 잘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실험용 저울을 팔러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그 전 세계 그 대학교나 연구실 돌아다니면서 그 실험할 때 쓰는 저울 있어요. 막 몇 밀리그램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 그거 팔러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가 공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경영학과인가 뭐 그 문과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에 그거를 팔러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고등학교 때 제가 기억하기로 성격이 되게 좋은 애였어요. 항상 이렇게 정치적이고 아주 그냥 약삭 빠르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뭔가 팔아먹으려면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100만 구독자를 가진 그 개인 방송인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고객의 니드를 파악하고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라, 이건데, 사실 그게 여러분들, 그게 이 자본주의적인, 그리고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 뭐 그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사탄이 되라예요. 사탄 악마가 되라예요. 악마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악마의 속삭임, 진짜 달콤한 속삭임.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할 때 아직도 한 기억나는 구독자가 있는데, 한 구독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어, 박사를 유학을 가고 싶은데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학 가는 길이 늦어질 것 같고, 지금 당장 유학 가고 싶은데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사실 결혼을 저는 뭐 비혼주의자는 아니고 결혼은 언젠가는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 진짜로 보고 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줬어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뭐냐면,
대부분의 미국의 박사과정 유학생들은 대부분 결혼을 해서 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데리고 미국에 건너와요. 혼자 미혼인 채로 유학 오는 대학원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대학원생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한인 유학생 중에도 미혼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부 유학생들, 학부. 대학교 들어갈 때는 20살 무렵이니까 뭐 미국 유학 가고 싶다고 해서 결혼해서 오진 않죠. 하지만 이 석박사 유학은 이미 나이가 좀 차서 7, 8살쯤에 남자들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왜 결혼을 해서 오냐면 미국에서 배우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박사 마칠 때까지 거의 연애를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애할 시간 어디 있어요? 박사과정이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바쁜데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제가 본 한인 유학생들은 박사과정 유학 정도 유학 오는 사람 다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결혼 안 하고 박사과정 온 사람을 아주 소수지만, 아주 극소수지만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결혼을 못 하게 됩니다. 결혼과 그 박사과정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돈도 모아야 되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사과정 유학생들은 일사천리로 바로 오는 사람들보다는 다 사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 마치고 직장생활 좀 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근데 이런 솔직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악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악플을 받았냐면, 한 미혼인 분이 결혼을 안 하고도 자기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자기가 꼭 공부하고 싶은 유학을 꼭 가고 싶고 가서 뭐 같이 현지에 유학 온 사람을 만나거나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뭔가 캠퍼스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막 기다리고 그런 뭔가 아름다운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한 얘기가 초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침 드라마의 작가가 아니다. 아침 드라마 본 적 있나요? 아침 드라마 보면은, 아침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주부들 있죠. 남편들 직장 가고 집에서 주부들이 이제 많이 보는 아침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유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주부, 결혼한 30대, 40대의 주부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듣기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내용이 이래요. 저도 아침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침 드라마 뭐 대학교 때 이제 학교 수업이 좀 늦어지는 날은 저도 집에서 늦게 일어나서 뭐 브런치 먹고 뭐 TV 키면 나오던 그런 아침 드라마인데 뭐 내용이 대충 이래요. 고등학교 때 그 짝사랑했던 남학생이 고백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주 안타깝게 뭐 전학을 가버려요. 아버지 사업 때문에. 그래서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고 결혼을 하고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남편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남편은 일중독자예요. 맨날 회사에서 퇴근을 안 하고 늦게 막 술 마시러 다니고 막 그래, 남자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데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 갔는데 거기 새로 이사온 이웃 주민으로 만난 거야. 운명적으로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주 멋진 꽃중년이 돼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제 운명적인 막 사랑을 하는 막 그런 불륜을 다룬 그런 드라마 되게 많죠. 그 사랑에 지친 그 권태기가 올 만한 그 나이에 굉장히 파릇파릇한 어떤 인간의 육신이 듣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괴롭혀, 나를. 막
그런 아픈 상황에 이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이 남자가 항상 자기가 힘든 일 있을 때 막 위로해주고 막 그런 러브 스토리로 가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듣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아침 드라마는 사실 그 방청객이 듣고자 하는 그런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이 작가가 되게 못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는데, 그래서 막 사랑이 절정에 이뤘을 때 이 아침 드라마의 이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그래가지고 원래 시나리오상으로 불치병에 걸려서 또 슬픈 결국 이루지 못한 사랑이 돼서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요.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인데, 그렇게 이게 슬프고 자극적으로 내용을 넣어야지 이게 좀 조회수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방송 뷰수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침 드라마를 보는 주부들이 그 상황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 작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작가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가는 걸로 그걸 수정하죠. 아니 나한테 이런 아침 드라마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고 너무 아름다운 사랑으로 유학생들이 다 갔으면 좋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극사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들을 실명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가명을 써가면서 실제로 본 상황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정보의 전달이고, 그것이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100만 구독자를 가진 개인 방송으로 10억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은 뭐냐면, 그렇게 방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혼 안 하고 나이 많으신 노총각 노처녀 박사과정 지망생들은 유학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아름다운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면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깨달은 거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진짜 악하다. 방송하는 사람이 진짜 악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가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알바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제 수익이 짭짤했던 알바가 있었는데, 뭐냐면 과외예요. 저 과외를 좀 했었는데, 뭐 여러 가정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기억나는 게, 한국의 굉장히 큰 국영 방송국 PD네 그 집 아들을 제가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PD.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국 PD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그만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갔을까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가정에 방문해서 그 가정의 패턴을 보고 왜 가정에 그렇게 어두움으로 갔는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 그 100만 개인 방송인이 말했던 그거예요. 방송국 PD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거, 돈을 벌고 출세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거를 방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방송을 리드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항상 그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상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악한 가정의 문화를, 그 직장에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일을 하면 고스란히 퇴근하고 그 가정에 그 문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문화가 굉장히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100만 개인 방송인이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개인 방송으로 10억을 넘게 벌었다면 많이 번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취했던 전략, 즉 사람들, 자기의 그 100만 명의 시청자들을 악에 빠뜨리고 그 대가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 반드시 악으로 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100만 구독자를 가진 그 개인 방송인이 안 그래도 그 최근에 사고를 쳤더라고요. 그 레카라고 하죠. 인터넷에 있는 각종 그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막 나오는 그런 채널 레카 방송이라고 하죠. 레카 방송에 한번 뜨더라고요. 그 사람이 유부녀랑 불륜이 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 본인 원래 가정과 이혼을 하게 되고, 그 불륜녀하고도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내용의 그 레카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 봐라 했어. 거 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100만 명이나 되는 자기 구독자들을 모두 악에 빠뜨린 거잖아. 그러면 그 악한 연구를 늘 하는 거예요. 남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조회수 빨고 나 돈 벌고 뭐 이런 전략을 취한 건데, 결국 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사상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벌었지만 자기를 망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과외했던 그 방송국 PD의 가정에 그렇게 어두운 일이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제가 그 책 빌려반 그 저자,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방송으로 10억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불륜으로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불륜녀하고도 이혼하고 자기 이미지도 크게 큰 타격을 입고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엔 자기가 악한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돈을 벌기 위해 남을 악에 빠뜨리는 거, 이게 좌파진보 미디어 스탠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 채널 구독자 10,000명이 넘는데 사실 월 평균 수입이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이 책을 빌려가지고 예전에 한번 올해 7월달에 한번 실천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한번 교과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가 원래 실험을 좋아하니까, 박사다 보니까 실험을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말한 이론을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지난 7월에 제 월 수익이 130만원이었어요. 제 평균 월 수익은 20만원인데 130만원이면 글쎄 한 6배에서 7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남을 악에 빠뜨리고 인간의 육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파진보 미디어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좌파진보에 빠뜨리면 나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좌파진보 미디어들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거, 인간의 육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하나도 떳떳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실험을 위해서 이게 좌 스탠스를 한번 지난 7월에 취해봤는데, 하지만 이제 다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스탠스로 돌아왔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스탠스는 내가 보고 들고 느낀 거를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는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왜 세상 미디어들이 사람을 망치고 있는가 원리도 깨달았고, 아시겠죠? 그 좌파 진보 사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알아요? 기자였어요. 기자. 독일의 기자였어요. 신문사 기자였어요.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그 사람이 좌 스탠스가 뭐고 우 스탠스가 뭔지 아는 거예요. 방송하다 보면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마르크스 유물론이 뭔지를 그 사람이 신문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방송국을 나와서 자기가 방송하면서 깨달은 그 스탠스 그 자체를 책으로 쓴 거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잖아요. 카르 마르크스의 사상은 정말 전 세계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선동하는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상이 됐죠. 그래서 좌파의 아버지는 칼 마르크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반면에 우파의 아버지도 있죠. 다들 아시죠?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책대로 하면 국가가 부강해진다. 근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읽어보셨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대단한 경제 이론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은 적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반드시 악으로 가고 가난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망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걸 최소화하는 거,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이 시스템에 개입하는 걸 최소화할 때 세상은 잘 돌아간다. 이게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경제학의 관점으로 풀어 쓴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영국의 신학자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러면서도 유태인이었죠. 칼 마르크스도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좌파 사상, 우파 사상 다 유태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지은 아담 스미스는 영국의 개신교 신자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책으로 경제학으로 만든 거예요. 칼 마르크스도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독일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를 뛰쳐나오고 이제 무신론자가 되고 그리고 반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성경을 공부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제 개념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개념을 완전 부정하고 그 거꾸로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경제 관념을 거꾸로 구현한 거예요. 그게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물론은 결국 반성경적 사상이에요. 근데 반성경적인 사상, 즉 남을 죄에 빠뜨리고 악으로 빠뜨린 사상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송의 스탠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를 다 알았어요. 방송에서. 하지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남을 악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 이제 제가 방송 미디어가 뭔지 깨닫는데 아주 좋은 교재였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안 읽을 거고 거기 있는 내용 다 알았어요. 하지만 실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돈 벌기 위해 남을 악에 빠뜨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파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해야 돼요. 자기가 돈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악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파 미디어 방송인들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 방송인은 아니지만 이 개인 방송이란 거 몇 년 하면서 저도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좌파는 진짜 나쁜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파는 진짜 도덕적인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깨달은 거를 제가 또 남에게 알려주고 실천하는 게 원래 제 캐릭터거든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좌스탠스를 취해야 돈을 많이 버는 이 개인 방송 시스템에서 저는 우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스탠스 중에서 가장 불리하다는 성경 얘기 막 하면서, 기독교 얘기 막 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방송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